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시즌 첫 번째 현대가 더비를 앞두고 양팀 상반된 10라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산은 수원 원정에서 일격을 맞아 3연승이 마감됐지만 전북은 리그 4연승으로 정규 시즌 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 두 팀 1위와 2위 승점 6점짜리 빅매치 2021 K리그1 11라운드 울산현대와 전북현대의 현대가 더비 프리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싸입니다. 울산은 여전히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득점했고 슈팅과 유효 슈팅도 가장 많이 기록한 팀이지만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31%로 리그 중위권에 위치하는 수치입니다. 무실점 경기도 5번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실점한 9골 중 7골을 후반전에 실점했고 지난 경기 2골을 세트피스로 실점한 점은 우려됩니다. 결정력과 후반전 수비 집중력이 현재 울산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울산이 승리한 6경기 중 5경기에서 김인성 선수나 이동준 선수의 골이 나온 만큼 득점 공동 3위인 두 선수의 활약이 절실한 울산입니다. 전북의 슈팅 숫자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지만 최다 득점팀으로 유효 슈팅 대비 득점률이 무려 60%나 됩니다. 이번 현대가 더비에서도 득점하면 전북은 작년부터 전 대회 20경기 연속 득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실점도 두 번째로 적지만 7골 중 6골을 후반전에 허용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리드를 잡고 있을 때 종료 직전 실점으로 클린쉿을 2차례나 놓쳤는데요. 득점한 23골 중 18골도 후반전에 나온 만큼 수비에서도 경기 막판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득점 단독 선두, 한규원 선수는 공동 3위, 김보경 선수가 어시스트 부분 1위, 이승기 선수는 공동 4위로 개인 기록도 전북이 상위권에 위치합니다. K리그 대표 더비 중 하나답게 100경기를 치른 현대가 더비 역대 전적은 아주 치열합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인 두 팀은 최근에 항상 우승 길목에서 만났는데요. 작년에는 전북이 FA컵 포함 4승 1무로 울산의 완승, 전북이 큰 경기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며 역대 전적도 뒤집혔습니다. 울산은 김인성 선수가 지난 3시즌간 2골과 1개의 도움으로 울산 선수 중 현대가 더비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김지현 선수가 올해는 아직 득점이 없지만 지난 시즌 강원에서 전북전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북은 바로우 선수가 작년에 기록한 공격 포인트 중 반을 현대가 더비에서 득점했고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하는 한교원 선수도 지난 3시즌간 울산을 상대로 4골을 득점했습니다. 윤빛가람 선수는 지난 겨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본인의 첫 우승 트로피와 함께 대회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서울과의 프리뷰에서 윤빛가람 선수에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공격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첫 3경기에서 2골로 좋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금 지쳐보여 3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김보경 선수는 2019 시즌 울산 소속으로 K리그1 MVP를 수상했고 당시 현대가 더비에서 1골과 2개의 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작년에 전북으로 돌아와서는 울산을 상대로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섬세한 킥과 빠른 슈팅 타이밍에 창의성까지 더해진 윤빛가람 선수가 공격 포인트 침묵을 깨고 울산을 승리로 이끌지 테크니컬한 드리블에 이어 박스에서 여유롭게 동료를 찾는 김보건 선수가 처음으로 울산의 비수를 꽂을지 현대가 더비 에이스 대결이 기다려집니다. 화려한 주연을 위해서는 조연도 필요하게 마련인데요. 양팀의 볼란치 원두재 선수와 최영준 선수가 상대 에이스를 꽁꽁 묶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양팀의 화려한 측면 대결에도 눈길이 갑니다. 울산은 팀 내 최다 득점 윙어 김인성 선수와 이동준 선수가 벌써 지난 시즌 기록에 달하는 골을 득점했고 K리그 통산 40개 이상 도움을 달성한 홍철 선수와 김태환 선수가 오버래핑으로 빈틈을 노립니다. 전북은 울산만 만나면 강해지는 빅게임 플레이어 바로우 선수와 최근 3경기에서 4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한 한규원 선수가 울산의 골문을 노리고 이용 선수는 울산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뒤 기록한 15개의 도움 중 3개를 현대가 더비에서 기록했습니다. 전 현직 국가대표의 측면 맞대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올해 유일하게 K리그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두 감독님은 바로 홍명보 감독님과 김상식 감독님입니다. 한때는 국가대표에서 함께 생활한 두 감독님의 첫 번째 현대가 더비, 홍명보 감독님의 울산현대와 김상식 감독님의 전북현대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슛! 울산은 지난 경기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실점 장면에서는 조현우 골키퍼답지 않은 실책도 나왔고 불투이스 선수의 전진 수비 실패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잘 추스려서 응집력 있는 수비 라인을 갖추길 기대해봅니다. 홍철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4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해 조금은 힘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중원은 상대가 전북인 만큼 홍명보 감독님이 신중한 경기 운영과 신영민 선수가 전북 선수들의 특징을 잘 안다는 점을 고려해 4라운드 동해안 더비 이후 처음으로 신영민 선수와 원두재 선수의 더블 볼란치 조합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 선수와 강윤구 선수가 선발에 포함되어 일찌감치 교체 카드 5장을 확보한다면 개인적으로 강윤구 선수를 중앙에 다시 기회를 주고 시작부터 이동준 선수를 배치해 측면을 거세게 흔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라이커의 득점이 절실한 울산인데요. 김지현 선수와 힌터제오 선수가 현대가 더비에서 울산 데뷔골을 터뜨리며 홈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보경 선수의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3시즌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혁 선수 또한 작년 후반기에 홍정우 선수와 같이 출전한 현대가 더비에서 FA컵 포함 3승 1무로 울산을 잘 틀어막은 기억이 있습니다. 풀백에는 이용 선수와 이주영 선수, 그리고 중원에는 최영준 선수까지 지난 경기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준 선수의 파트너로는 이승기 선수가 유력하지만 이승기 선수가 부상 복귀 후 전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만큼 체력 문제를 보이거나 김상식 감독님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초반 운영을 선택한다면 유재문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상식 감독님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언더 22 선수를 한 명만 선발에 포함하고 교체 카드를 3장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더 22는 이지훈 선수가 유력하지만 이성윤 선수의 가능성도 있고 바로우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교체로 출전한 만큼 이번에는 한규원 선수가 벤치에서 투입될 거라 예상됩니다. 김보경 선수도 선발로 복귀하고 최전방은 일류첸코 선수가 변함없이 예상됩니다. 휴. 울산의 수비 방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북 중원이 빌드업을 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 라인을 올려서 따라가면 중원이 비어버리고 특히나 세컨볼 경합에 강한 전북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이 같이 올라온다면 뒷공간 노출이 되어 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자리를 지키고 정해놓은 라인을 전북이 넘어온다면 인정사정 없이 압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을 강하게 안 하면 지키는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지난 수원전과는 다르게 압박 타이밍도 빠르게 가져가고 중원 루즈볼 경합도 조금 더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필요한 울산입니다. 지난 수원전 3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불투이스 선수와 김기희 선수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불투이스 선수가 김기희 선수에게 강현묵 선수를 마크하라고 손짓했지만 이런 수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시즌은 길고 많이 남았으니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해 더 안정적인 수비를 갖추길 기대해봅니다. 울산은 원두재, 윤빛가람, 박호 선수가 번갈아가며 빌드업을 위해 내려옵니다. 여기에 김지현 선수 또한 많이 내려오는데요. 이럴 때는 측면 윙어들의 중앙 뒷공간 침투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동준 선수가 이런 움직임에 장점을 보이고 김인성 선수도 올해 들어서 자주 보여줬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또한 언더 22 선수들이 이런 세부 전술에 아직 더 녹아들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없어 상대가 어렵지 않게 수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지현 선수가 조금은 지쳤는지 시즌 초반보다는 연계 타이밍이 약간씩 느린 모습인데요. 충분히 재능 있는 선수고 개인적으로도 기대하는 선수라 득점과 함께 더 재능을 터뜨려주길 기대해봅니다. 울산의 전술에 대해 더 추가적인 내용은 지난 10라운드 수원전 프리뷰도 참고해주세요. 전북의 수비 대형은 역시 4-4-2로 1차 수비는 상대 서클 바로 위에 위치하지만 센터백이 올라오는 걸 크게 경계하지는 않고 중원에 공이 투입되면 강한 압박을 시작합니다. 측면은 높이 상관없이 바로 압박해 상대 풀백이 다시 센터백한테 연결 못하도록 위쪽에 위치하고 전북의 중원 또한 상대 중원을 압박해 풀백을 고립시킵니다. 때론 전북이 일부러 수비 라인을 낮추고 상대를 끌어들이는데요. 중원에 공이 투입되는 순간 강한 압박으로 커팅하고 상대의 넓은 지역을 사용해 역습 속도를 확 끌어올려 위협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우위에 있는데 수비 시 공격 자원의 체력을 아끼고 공격에 매진하는 효과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지난 경기 3-4-3의 빌드업의 형태로 유재문 선수가 변형 3백을 꾸렸지만 이번에는 다시 원래 사용하던 2-4-4로 돌아와 중원이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 진영에서 왼쪽 측면 공격을 시도할 때는 일류첸코 선수와 한규원 선수가 박스에서 투톱처럼 움직이고 풀백은 아예 아크까지 좁힙니다. 이렇게 되면 중원 역습 수비도 견제가 가능해지면서 반대편 측면에서 역습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수비 대응을 갖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지공 빌드업 시 일류첸코 선수는 내려오고 윙어들은 전방에서 기다리는 스타일이라 상대 수비 라인의 균열을 유도합니다. 이런 틈을 타 스루 패스가 들어오면 윙어들의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뒷공간을 공략하고 또한 최근에는 일류첸코 선수가 내려갔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3톱의 스위칭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북의 공격 전술에 대해 더 추가적인 내용은 지난 10라운드 성남전 프리뷰를 참고해주세요. 11라운드는 화요일 저녁 7시 6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된 강원과 연패에 빠진 광주의 경기를 시작하고 7시 반에는 연승에 성공한 포항이 시즌 2승을 챙긴 수원FC를 홈으로 맞이합니다. 11라운드의 빅매치 현대가 더비는 수요일 저녁 7시에 킥오프합니다. 5경기 무승에 빠진 인천은 성남 원정을 떠나고 세징야 선수의 복귀로 다시 한번 탄력받은 대구와 울산을 꺾고 3위로 복귀한 수원의 경기, 그리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한 제주와 리그 4연패에 빠진 서울 경기 모두 7시 반에 시작되며 11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